안녕하십니까. 여기는 6011kHz 겨울바람입니다.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송을 전해 듣는 고인의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합니다. 본 방송은 신분을 밝힐 수 없는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단파 방송으로 송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겨울바람이며 평일 겨울바람과 다르게 1부, 2부, 3부, 브레이크 타임 4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는 1부 보조 진행자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전해준 소식입니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2세 여성이 A양이 납치되었다는군요. 맞습니다. A양은 납치 당시에 그레이 컬러의 더블 프레스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흑발의 긴 생머리에 검은색 목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A양은 이송되는 대로 수술대로 올랐습니다. 수술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홍채에 푸른색 생료를 주입하는 실험입니다. 일반적인 검은색의 홍채에 주사기를 이용해 색소를 넣어서 푸른 안구를 가지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양안 모두 실명되었습니다. 색소가 이리저리 번져서 안구가 온통 얼룩덜룩 푸르졌습니다. 렌즈를 대체할 수 있는 기대를 업은 실험이었는데 안 됐군요. 그런데 다른 수술도 진행이 되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네, 이외에도 무릎 아래를 절단하고 발과 발을 연결해 걸어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선천적인 기형을 안고 태어나는 장애인들을 위한 실험이었습니다만 수술의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혈관이 우선 썩어 들어갔고 접합 부위에도 염증이 돋아났습니다. 이런 실험 과정에서의 문제인가요? 예, 실수를 보완하고 다음 실험 개최를 통해 수술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여성분은 살아 계신가요? 아쉽게도 사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2부에서는 여성분의 시신을 인수할 청취자 경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6011kHz 겨울바람입니다.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2부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실 분들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망하게 되신 고인들에게 감사와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2부는 A양의 시신을 인수해갈 청취자 경매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연락이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최고 금액이 무려 12만 달러네요. 젊은 여성의 시신이라서 그런가요? 상품 가치가 특히 높네요. 그러나 최고 기록에는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마감을 1초 앞두고 14만 2천 달러로 낙찰이 되었군요. 네, 지금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청취자께서 14만 2천 달러라는 거금으로 A양의 시신을 인수하시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A양의 시신을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A양은 결국 A양의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네요. 그럼 이것으로 2부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곧 3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6011kHz 겨울바람입니다.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3부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실 분들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망하게 되신 고인들에게는 감사와 애도를 표합니다. 3부에서는 서브캐스트가 교대합니다. 콜사인도 서브캐스트에서 앵커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는 6011kHz 콜사인 겨울바람입니다. 저는 콜사인 메인캐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6011kHz 겨울바람입니다.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부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3부가 이제 시작합니다. 보조 진행자는 콜사인 앵커입니다. 3부 보조 진행자 앵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부에서는 세계 각지를 떠도는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괴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괴담은 중국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일명 발 없는 말 이야기죠. 전해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후반 중국에서는 전쟁이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제국의 침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죠.
중국 오지의 한 시골 마을에까지 전쟁의 여파가 전해질 정도로 전쟁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 시골 마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어느 지방의 고산지대에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촌락이 있었습니다. 산이 험준해서 외부인이 10년마다 드물게 올 정도였다죠. 과거 청나라의 관료조차도 이곳을 방문하기 꺼려해서 정확한 행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이 마을은 어느 순간부터 지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행정의 미비였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일본군은 중국군 수뇌가 산골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이 마을이 위치한 산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일본군들은 군마를 데리고 이곳에 진입했으나 이 험준한 산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군 중 일부는 실족사하고 대부분은 지쳐서 산행 도중 쓰러졌습니다. 군마들도 마찬가지로 산지에서 픽픽 쓰러졌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산행에 능한 병사 몇몇만이 이 산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결국 가지고 있는 식량이 동나게 되고 말을 찾아 약탈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마 한 마리만을 이끌고 말이죠. 말을 찾다 결국 마지막 남은 군마마저 쓰러지고 이들마저도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약탈하겠다는 생각은 있고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구걸을 하게 됐죠. 심성이 선한 사람들은 일본군들에게 물과 밥을 주었으며 하루 묵고 갈 잠자리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장병들은 힘이 보충되고 편하게 잠을 청하면서 자기들끼리 토론했습니다. 말을 털어버리자고. 이 마을의 원주민은 총을 본 적도 없는 그저 농사에만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들은 기운을 되찾은 일본군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들은 많은 집체를 불살라버리고 수많은 아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초가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가집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성이 일본군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총부리를 그녀에게 겨누었고 그녀는 피를 뿜으며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형상이 나타났는데요. 마치 부적과 같은 것이 벽면에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군들은 이제 약탈을 마치고 마을에 메어져 있던 말 한 마리를 끌고 내려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을로 들어왔던 길로 되돌아갔는데 그 자리에는 아까의 하얀 소복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총에 맞아서 빨개진 옷 그대로. 그녀는 일본군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어떤 말을 했었습니다만 일본군이 이를 알아들을 순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일본군은 군도로 그 여자의 목을 베어버리고 말을 타고 황급히 하산합니다. 이들은 정신없이 말을 타고 산을 내려왔고 어느 순간 자신들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웠고 이들은 망연자실하며 근처에 작게 마련된 사당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들은 불을 피워서 구조 요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누군가 구해주러 와주겠지 하는 바람으로요. 그러나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주위에 불 피울 만한 도구를 찾던 중 사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당에는 목재가 있을 것이기에 그걸로 불을 피우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사당의 벽면에는 아까의 부적이 빼곡했습니다. 이들은 잘못됨을 깨닫고 사당의 문을 열려고 했으나 문은 밖에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당의 벽을 부숴서 겨우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당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로 이들의 손과 발은 썩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을 타고 차라리 더 내려가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달리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사당 안에 갇힌 동안 말은 발을 잃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수십 년 후에 이곳을 트레킹하던 전문 등반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두개골의 이마에는 어떤 부적이 붙은 채로 말이죠. 아, 이거 참 기묘한 이야기네요. 한참 전쟁 중에 있던 이야기라. 그렇네요. 이야기를 녹음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3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브레이크 타임을 갖겠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에는 청취자와의 간단한 Q&A가 있을 것입니다. 4부는
Q&A에 응모하신 청취자들의 질문을 답변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양식은 간단합니다. 6011kHz 겨울바람의 번입니다. 질문 내용 이상입니다. 이렇게 양식을 지켜서 개인당 하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3부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6011kHz 겨울바람입니다.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2개의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11kHz 겨울바람의 번입니다. 겨울바람은 어떤 목적의 방송인가요? 겨울바람은 신혼을 밝힐 수 없는 분들에 의해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사람에 대한 소식과 기이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6011kHz 겨울바람을 보냅니다. 저는 1부를, 아이는 2부를, 그이는 전부 다를 좋아해요. 특집 생각 없으신가요? 겨울바람은 철마다 특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충분한 대답이 되었을지가 궁금하네요. 아쉽게도 벌써 겨울바람이 끝날 시간입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은 평일입니다. 평일 겨울바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6011kHz 겨울바람입니다.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실 분들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망하게 되신 고인들에게 감사와 애도를 표합니다. 여기는 6011kHz 콜사인 겨울바람입니다. 저는 콜사인 메인캐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3일 일요일 겨울바람을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바람은 잠들지 않습니다. Winter air never sleeps.